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캐틀벨 있잖아요. 캐틀벨. 그죠? 여기 뭐 숫자로 보면 여기 뭐 화면상에는 2자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거 5자입니다. 5kg. 다이소에서 구입한 거고 5,000원 한 개당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니까 10,000원이죠. 이걸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는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양쪽 폐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하체, 다리에 있는 피나 복부에 있는 피가 상체 쪽으로, 어깨 쪽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게 돼. 자, 이게 양손에 이렇게 잡고 어깨를 이렇게 촥 들고 가만히 계세요. 심심하면 살짝 어깨를 들썩들썩 이렇게, 그러니까 좀 사람이 머쓱할 때 어깨 이렇게 쭉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양쪽 폐가 어깨, 그러니까 쇄골 이쪽에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깨가 튼튼하다라는 거는 폐가 좀 수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이거 좀 많이 했다가 막 가슴이 빡빡해지고 막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해서 여러분한테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어지간해도 뭐 가슴이 빡빡해지거나 막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가 탄탄하다, 이거는 내 몸을 심적으로 약간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몸이 좀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또 이걸 하면서도 제가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깨를 강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기왕 이렇게 캐틀벨을 들었을 때, 자,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응용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왼팔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른손잡이라면 당연히 왼팔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마 최소한 3년, 10년 이 정도는 계속 왼팔 운동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이 그냥, 저는 캐틀벨을 들 때 그냥 처음부터 캐틀벨을 저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집에 이래 보면 철봉이 있어요. 철봉이 있으니까 이걸 제가 응용하면서 여러 가지 Y자 모양으로 여기에 또 달릴 때 이렇게 잡고 하는 것도 해놓고, 그죠?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여기를 잡고 있든가 여기를 잡고 있든가, 높이도 내가 제일 편한 높이가 있어요.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다가 1kg짜리 모래주머니 하나 걸어놨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힘이 좀 있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저 캐틀벨 같은 거 할 때는 캐틀벨을 양쪽에서 이렇게 다 들어버리면 사실은 오른쪽 폐가 더 쳐져 있고 왼쪽 폐는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더 두껍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대칭적인 요소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하나 이상한 점을 바라봤더니죠.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왼쪽 어깨가 더 두껍더라. 오른쪽 어깨가 더 얇더라. 두께가. 어? 왼쪽 어깨는 두께가 이런데 오른쪽 어깨는 두께가 이렇게 얇더라.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어깨로 사실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캐틀벨을 그냥 들어버리면 왼쪽 어깨가 또 더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미리 선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양손에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철봉을 잡고 왼팔로만 약간 뒤로 아래로 이렇게 뒤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살짝 활용하면서 당겨줍니다. 한 10번 정도 당겨줍니다. 보세요? 이렇게 10번 정도 천천히 당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왼쪽 팔 겨드랑이 쪽으로 힘이 확 들어오겠죠. 그죠? 겨드랑이에 힘 들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캐틀벨을 같이 들어버리면 어깨만 강해지고 겨드랑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겨드랑이 힘이 안 들어. 캐틀벨 든다고 해서 겨드랑이 힘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의 안 들어와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 10번, 12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해준 다음에 또 동일한 캐틀벨을 양손에 들면 왼쪽이 이길까요? 오른쪽이 이길까요? 오른쪽으로, 왜요? 오른쪽 혈관이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왼팔 운동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틀벨이 이러 있잖아요. 왼팔 운동을 저 캐틀벨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왼팔 운동을 이렇게 자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한 7, 8번 혹은 많을 때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10번 정도. 팔꿈치를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오른손으로 의자를 짚고 약간 등 쪽으로 견갑골 이걸 10번이나 한 12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왼팔이 등도 약하다고 했잖아요. 등도. 그죠? 등도 약하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캐틀벨을 잡으면 이제 괜찮다라는 겁니다. 왼팔로 충분히 피를 보내줬고 또 겨드랑이 쪽을 또 왼쪽을 공략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다리에 있는 피, 창자에 있는 피, 옆구리에 있는 피가 위로 쭉 올라오는 겁니다.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물병 운동 앞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이거 한꺼번에 캐틀벨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들면 잘 안 들려요. 저는 이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힘이 좀 생겨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들면 아마 여성들은 거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깨가 되게 아프다든가 아마 이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2차 자각 증상, 명현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해보다가 좀 힘이 생기면 조금 더 올라가 보는 겁니다. 올라가보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중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오른쪽이 또 이겨버릴 수 있으니까 오른손을 놔버려요. 오른손 이렇게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 상황에서 왼손은 좀 쉬고 오른팔만 이렇게 오른팔만 또 이렇게 해도 아까 물병을 하는 거하고 동일하죠. 그죠? 오래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오른손을 이렇게 놔버립니다. 잠깐. 그러면 또 피가 왼쪽으로 촥 가겠죠. 한 10초 정도 이렇게 놓고 있다가 이게 너무 오래 놓고 있으면 무게가 이게 너무 세니까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탁 잡습니다. 이래도 아까 물병 효과 그냥 응용하는 겁니다. 응용. 굳이 캐틀벨 할 때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병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응용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왼손에 여기 스트레칭 바를 하나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 걸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밑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당기면 겨드랑이 쪽에 힘이 가겠죠? 그죠? 이걸 당기면서 이렇게 걸어 보면요. 뭐 어깨를 치든 안 치든 편안하다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 느껴야 되거든요.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어 보세요. 그리고 편안함을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면 그렇게 편안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걸으면 한 1분만 지나도 피곤해서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에요. 피곤해서 하기 싫다. 편함은 둘째치고. 근데요, 이걸 지그시 자꾸 안 당겨도 돼요. 진짜 살짝 당겨도 되는데 그냥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걸어보세요.
아까보다 비교하자면 확실히 비교 우위적으로 이게 더 편안하다고 느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순방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왼쪽 팔로 피가 가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 팔로 피를 보내면서 몸 전체를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맞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리에 신경 써야 됩니다. 다리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흘러가. 그래도 왼팔을 당기고 걸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또 왼팔을 당기고 걸으면 아무래도 왼쪽 다리에 힘이 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허리도 왼쪽으로 자꾸 힘이 쏠리고 왼쪽 발에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험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당기는 것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그죠? 어디 이렇게 세로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봉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이게 만약에 세로 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로 봉. 에? 자, 이렇게 자꾸 약간 뒤로, 그 몸을 약간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뒤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봉이 있으면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약간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걸어보면 더 편해요. 이게 왠가 하면 오른손잡이가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또 피가 또 오른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뒤로 해보면 더 편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느껴보셔야 돼요. 느껴봐야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걸으면,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5분만 걸으라 그래도요 힘들어요. 막 앉고 싶어 하고. 근데 반대로 그걸 의지로 참아서 앉으면 더 배가 불편하니까 힘든데도 써 있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몸이 안 좋을 때 배가 항상 불안하니까, 불편하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걸 못해요. 심지어 누워 있는 것도 불편해서 못 누워요. 막 서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 통증을 생각을 안 해요. 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도 잘 못 자지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움직였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아프다는 생각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 진짜 내가 의지적으로 생활했던 상황이었어요. 앉아서 편하면 제가 앉아있죠. 제가 왜 써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가만히 앉아있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걸 선택하는. 괴로워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래 균형이 깨진 사람, 대사증후군이 심하게 진행이 된 사람들은 똑바로 걸어보면 몸도 편하지 않고 뭔가 균형이, 팔다리가 안정감이 없어요. 뭔가 균형이 안 맞다라는 느낌과 함께, 원래 이렇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 뒤에 좀 뭐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높다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새벽마다 그 올라가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저희 친구들 중에 한 명도 그걸 올라다니고 이랬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는데 저는 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냥 의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지기 싫어해서 막 올라갈 때는 막 열심히 올라갔는데 뭐가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자꾸 느끼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약간 저도 뭐 어릴 때는 운동신경도 있고 해서 뭐 동네에서 그냥 노는 것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기 싫어해서 억지로 하긴 했는데 항상 결론은 이거 안 좋은데 왜 좋다고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해보면 이제 적응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일주일 해봤거든요. 조금 뭔가 적응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린 마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이거, 더 피곤한데, 막 다음날 학교 가는데도 막 계속 그 피곤이 쌓여 있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원래 이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몸이 좋은 사람들은. 기분도 좋아지고, 다음날 활력도 더 생겨지고, 스태미나도 더 올라가서, 체력도 더 세져서, 몸이 더 좋아져야 그게 정상인데, 이 균형이 너무 깨진 사람들은 움직일 때는 좀 좋다고 느껴요. 움직일 때 좀 좋다고 느끼는데, 끝나고 나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느껴요. 저도 바깥에서 운동할 때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걸어봅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걸어보면 좀 더 정확하더라고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걸으면 또 이것도 잘 못 느껴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으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으면, 제자리에 걸어보세요. 피가 돌기는 도는데, 막 썩 좋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걸 잡고 이렇게 걸으면, 에? 자, 또 오른팔, 오른다리 이렇게 이상하게 걷지 마세요. 오른팔 들으면 왼쪽 다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걸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리고 철봉 같은 거 있는 거, 이게 세로 막대봉을 이러고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걸으면 기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왼팔 운동은 겨드랑이 운동과 등 운동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또 옛날에 그 균형 잡기 상황에서 오른팔은 앞에서 위로, 왼팔은 밑에서 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죠? 어? 왼팔을 밑에서 뒤로, 맞잖아요. 아래쪽 겨드랑이와 등 쪽으로. 오른팔은 밑에서 위로. 제가 아까 물병 들기 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잡고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냥 또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띄워도 되는데, 사실은 응용을 하자고요. 아까 제가 지난 동영상이나 또 물병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왼손에 물병 잡고 이렇게 들고 또 내려놨다. 그러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뛸 수도 있고, 약간 뒤로 당기면서 뛸 수도 있고. 근데 뭐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손에 이게 핫팩이 있는데, 이렇게 핫팩 같은 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 폐가, 자, 손바닥을 위로 해서, 그죠? 또 이렇게 하다 계속 이렇게 하면 또 피곤해요. 그냥 또 하기 싫으면 오른쪽 어깨만 툭툭 치면서 뛰기도 하고, 머리도 좀 흔들어주고,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괜히 여기 와서 철봉으로 왼팔 이렇게 당겨주는 거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도 꼭 해요.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꼭 보이면 와서 하거든요. 보이면 와서 하고. 또 하루에 한 번은 양손으로 턱걸이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그냥 합니다. 제가 뭐 턱걸이 뭐 10개 이상 해서, 턱걸이 더 좋을 것도 없으니까 하루에 꾸준하게 3개만 해도요, 뭐 겨드랑이가 약해져서 문제가 생길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응용을 좀 활용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제가 팔 운동은 잘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뒤로 뛰면서 이렇게 팔 돌리기 하는 거, 그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고, 네? 팔 돌리기, 라운드 숄더 좀 펴줘야 되고, 명치 앞으로 내밀기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죠?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기는 한데, 그냥 일단은 제가요, 일단 이것도 끊고,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다리 동작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